안녕하세요.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죠. 피터 린치하고 이 존 로스차일드라는 두 분이 쓰신 책,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. 이 책입니다.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. 이 책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죠. 피터 린치. 그분이 쓰신 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책의 저자 피터 린치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고,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었지만 책 읽으면서 항상 까먹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까먹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,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,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. 피터 린치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항상 있죠. 바로 마젤란 펀드라는 겁니다. 마젤란 펀드는 1963년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 그룹이죠. 피델리티라는 이 대형 기업에서 출시한 액티브 펀드입니다.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시장 그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의 종류를 말합니다. 시장 수익률보다 더 상회하는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. 다른 종류로는 이제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, 이 패시브 펀드는 보통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. 이게 주가 지수 추종형이라고 하는데, 딱 시장 수익률만큼의 그 수익률을 목표로 가지고 하는 펀드가 또 따로 있겠죠. 즉, 액티브 펀드보다 기대 수익률 자체는 조금 낮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패시브 펀드는. 이 마젤란 펀드는 액티브 펀드고요. 1977년부터 피터 린치가 맡아서 운용을 시작을 했고, 1990년까지, 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피터 린치가 맡아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. 처음 2천만 달러 규모였던 이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140억 달러까지 약 660배로 규모를 키웠다고 해요. 140억 달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달러당 1,000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, 달러당 1,000원이라고 했을 때 14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조죠. 처음에 운용을 시작했을 때 2천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잖아요. 200억에서 13년 동안 운용해서 14조까지 키운 거죠. 그것도 1990년에, 지금보다 30년 전이에요. 30년 전에 14조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? 와,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. 수익률로 따지면 연간 29.2%라고 해요.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너무너무 유명한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. 워렌 버핏의 그 생애 수익률도 제가 알기로는 30%는 당연히 안 되고 21%, 22%,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물론 버핏 형님은 13년이 아니고 생애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알기로 아마 처음 시작하고 2014년까지의 통계로 알고 있거든요. 그 21.2%인가? 하여튼 21%, 22%라는 생애 수익률이 2014년까지의 기록인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게 약 50년이래요. 그러니까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1%가 넘었다는 거죠. 역시 워렌 버핏 대단하네요. 네,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 요약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제일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는 제가 느낀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째, 기업의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실적에 연동된다입니다. 이 책에서 피터 린치 본인이 직접 투자했던 여러 기업들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.
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거는 아직 실적이 팍 터지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. 그게 뭔 소리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실적 안 터진 기업에 투자해서 팍 터졌을 때 파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, 우리 주린이의 투자를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뭐가 좋더래 하면은 바로 정보 매매하고, 그린 뉴딜 한데 이런 테마가 붙으면 또 따라 붙고, 어디 임상 들어갔대 하면은 이미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하고, 물론 그런 것도 미래 실적을 기대하고 뭐 투자를 하는 거긴 하지만,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좋더래, 뭐 한대, 임상 들어간대,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? 뭐뭐 한대 라는 정보 매매잖아요. 결국은 다 테마주 정보 매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기업의 미래 실적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기업이 아직 실적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직접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어떻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잘 파악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둘째, 개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보다 낫다. 피터 린치는 결국 펀드 매니저인 거잖아요. 본인이 펀드 매니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그 작은 챕터에 보면은 그 챕터 제목 자체가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챕터가 있을 정도예요. 펀드라는 거는 주식 시장과 이렇게 겨뤄볼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의 시드머니 자체가 너무 적어서 분산 투자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펀드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읽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조사입니다. 조사? 조사가 뭐냐고요? 말 그대로 조사한다는 거예요. 저희가 우리 조사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단순한 단어입니다. 책이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2부의 제목이 종목 선정이에요. 그 제2부 종목 선정에 그 소 챕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 제목들 보면은 뭐라고 돼 있지? 제가 한번 볼까요? 사실을 확인해라, 뭐 스토리를 재확인해라, 최종 점검 목록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? 결국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라는 거잖아요. 이 책에서는 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앞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주식 타짜의 여러 고수분들이 늘상 항상 얘기했던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,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사가 될 수 있고 뭐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조사라는 행위 자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기업이나 돈에 대한 직관, 통찰, 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, 조사나 공부, 연구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믿음 같은 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직관이나 감도 무용주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,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에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마무리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.